안녕하세요. 순천향대 국제의료센터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눈에 보는 이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외 업무를 보실 수 있길 바라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출국 전에 주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국 전 주의사항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자, 창에다가, 녹색 창에다가 아시죠? 해외 감염병 나우 딱 치시면은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를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쳤더니 황열 예방 접종 해야 되네. 지금 A형 감염이 유행하네. 말라리아 생각보다 없네. 이런 정보들이 싹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정보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안전 홈페이지 들어가고 경보 단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외공간 영상콜 영사go.kr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인 아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본인의 일정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뭘 맞아야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죠? 하루에 5개, 6개 맞아도 되나요? 맞아도 안 죽습니다. 네, 꼭 맞고 나가셔야 되고요. 하루에 4개, 5개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 단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어떤 예방접종이 있는지 한번 보려면 첫 번째로 각 국가별로 나오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황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갈 때 또 특정 국가 갈 때 이게 없으면 아예 비자 발급이 안 돼요. 입국도 안 됩니다. 수막 구경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지, 우리가 무슬림 필그램이라고 하는 성지순례를 가거나 또 아프리카의 이 수막 구경 벨트 지역에 갈 때는 꼭 맞아야 됩니다. 안 맞았다고 해서 입국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마치 몸에다 휘발유를 껴안고 불뚜덩이를 뛰어댕기랑 같은 것처럼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A형 간염, 장티푸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 계절성 독감 이 세 가지는 꾸준히 맞으셔야 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말라리아 예방접종은 없나요? 정답은 말라리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프리카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혈청형이기 때문에 동양인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으면 15분 안에 30분 안에 사망할 수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말라리아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기생충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거죠. 여행지 설사. 제가 2001년, 2009년이었나요? 캄보디아에 출장을 갔는데 3박 4일 동안 한 40번 정도 설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현지에서 주는 그 뿌러허라고 하는 톤레사 호수에서 나온 작은 물고기, 캄보디아의 돈 단위기도 한 레알인데요. 그걸 이렇게 으개가지고 밥에 비벼주는데 침이 넘어가는 제가 이상하긴 한데 지금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먹고 정말 탈이 났거든요. 정말로 여행자 설사는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이 굉장히 근데 다행인 것은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쉽게 낫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그런 음식물에 대한 서툰 도전을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손 씻기를 워낙 잘 하시니까 손 씻기 식사 전후,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다음에 모기나 다른 곤충으로 되는 질환. 사실 모기 하면 말라리아지만 그거 아세요? 댕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댕기열 걸리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뭐죠? 모기 기피제. 그 다음에 꼭 모기장 사용. 그리고 이상하게 새벽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하다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모기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해 질 무렵, 해 뜰 무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A형 간염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만 15세부터 약 39세까지는 A형 간염 항체를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계시더라도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면 좋습니다. A형 간염은 오히려 선진국에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어서 항체를 가진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체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2013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를 2회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3년 이후 출생자가 아니시죠? 그런데 만으로 45세 이상인 분들은 항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 저도 이제 곧 50이 되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항체가 거의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장티푸스는 최근에는 주사로도 있지만 먹는 것도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장티푸스가 생각보다 위험한 게 음식물로 전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티푸스로
우리나라는 50살이 나이가 든 사람인가요? 청춘은 50부터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 5, 60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셨다가 지병이 있는 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환자가 계속 많이 나타나는데 40, 50대의 여행 중에 많이 발명을 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장티푸스에 잘 안 걸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저 같은 경우는 매년 받고요. 보통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복용 또는 예방접종만 하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장티푸스는 예방접종 했다고 해서 100%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치명적이진 않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는 아주 중요할 겁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맞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 내염은 아시다시피 모기로 전염되는 질환인데요. 이거는 만 40세 미만인 분들은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다 하셔서 항체가 거의 다 있습니다. 문제는 60세 이상인 분들은 일본 내염 예방접종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우리 집 뽀삐만 맞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실제 이 레비스라고 하는 질환은 치명적입니다. 근데 레비스, 광견병 예방접종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집에 있는 우리 반려견만 논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니고요. 여기서 잠깐 퀴즈. 소한테 물리면 무슨 병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광견병이에요. 광우병이 아닙니다. 레비스 바이러스. 그래서 광견병이라는 표현, 공수병이라는 표현보다는 레비스 바이러스 인펙션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축을 다루시는 축산 농가에서는 레비스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소가 물어요, 가끔. 실제로 이런 포유류의 침 또는 혈액 등이 사람의 연부 조직, 즉 피부 등을 뚫고 들어와서 들어가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하고 물 못 마셔서 죽는, 실제로는 뇌와 신경계를 침범해서 경련, 발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실질적으로 총 3번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여유 있게 4주 전에 3번 맞는 방법도 있지만 3번, 오늘 맞고 일주일 뒤에 맞고 3주 뒤에 맞는, 최소 3주가 필요하다는 건 머릿속에 갖고 계셔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인지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세요? 2009년, 2010년 H1N1 신종플루 사태 이후에 예방접종이 반짝 올랐다가 13년부터 17년까지는 젊은 층에서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 계절 잘 보셔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콜레라 같은 경우는 무슨 콜레라가 있어 하지만 인도가 콜레라의 아주 대형 제국이죠. 네. 그 어떤 강에서 빨래하고 물 먹고 애기 물 씌우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잖아요. 콜레라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콜레라는 예방접종이 주사제가 아니라 마시는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황열인데요. 황열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옐로우 카드라고 하는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비자 발급이 안 돼서 가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 황열은 의사들이 굉장히 편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뭐냐고요? 치명률이 100%라서 의사들이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여긴 제가 기록을 50% 사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50%가 일주일 안에 사망하고요. 나머지 50%는 몇 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혹시 생존을 하더라도 심혈관계, 뇌혈관계에 치명적인 합병이 생겨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거의 100%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예전에는 전문가는 매 7년마다, 일반인은 10년마다 예방접종을 했는데 2015년 WHO에서 한 번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 면역이 생긴다입니다. 수막구균 예방접종 상용화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일부 들어왔는데 상용화가 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모든 군 장병분들, 남녀 모두 훈련병들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프리카에 있는 병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기숙사, 단체 생활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수막구균이 건조하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 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의 하지, 이 무슬림 필그램 성지순례 때도 많이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무슬림 중앙회, 이슬람 중앙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을 해줍니다. 이 벨트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만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하라 이북 지역, 거기는 이제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 거지 최근에는 잠비아나 남아프리카 공항까지도 거의 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기본으로 맞는 거고, 최근에는 저도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지방대 기숙사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자녀분들에게 선물하는 예방접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건강한 해외여행과 출장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